오늘부터는 월세 50만 원 내셔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 은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부터는 67세 박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자신이 평생 모은 50억 원의 강남 집을 아들에게 넘겨준 지 고작 석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67세 할머니가 불효자식들에게 완벽한 역습을 한 방법,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숙의 집이었습니다. 67세의 정숙은 이미 40년째 이 습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좀 쉬세요. 딸 은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일찍 일어나는 게 편해.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의 하루는 늘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뒤 두 자녀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아들 민수는 현재 대기업 임원이었고 딸 은혜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우리를 여기까지 키우시다니. 민수가 가끔 이렇게 말할 때면 정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뭐가 대단해. 엄마 할 일 한 것뿐인데. 하지만 속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정숙이 모은 재산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3억 원으로 시작해서 부동산 투자로 불려왔습니다. 강남 대치동 아파트 50억 원, 송파구 상가 건물 15억 원, 예금과 주식 10억 원, 총 75억 원에 달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좋네요. 50평인데 전망도 끝내주고. 민수의 약혼녀 은지가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결혼하면 이 집에서 같이 살면 좋겠구나. 정숙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따뜻한 미소가 앞으로 얼마나 차갑게 변할지를요. 민수야,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좋은 소식이지? 정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에요. 은지와 내년 3월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머, 정말? 정숙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민수가 장가를 가는구나.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이 정숙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세금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 증여하시면 절세할 수 있대요. 정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세금? 무슨 세금? 상속세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세금이 엄청나게 나온대요. 지금 미리 증여하면 10억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민수의 말에 은지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세무사신데요. 요즘은 미리 증여하는 게 훨씬 유리하대요.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민수야, 그런데 엄마는 아직 건강해. 한참 더 살 텐데. 어머니,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건강하실 때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민수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가 모시고 잘 살 거예요. 은지도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흔들렸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결국은 자식들 주려고 모은 게 아니던가요?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틀 후 정숙은 법무사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도장을 찍어주세요. 법무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강남 아파트 50억 원, 송파 상가 15억 원. 모든 부동산이 아들 민수 명의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정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탁! 마지막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67년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요. 증여가 완료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어머니, 민수 아파트로 이사 오시면 어때요? 은지가 밝게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정말? 너희 신혼집에 엄마가 가도 돼? 정숙은 기뻤습니다. 함께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당연하죠.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싶어서 그래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정숙은 짐을 꾸려 아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50억짜리 강남 아파트. 이제는 법적으로 아들 소유가 된 그 집으로 말입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은지가 작은 방을 안내했습니다. 20평형 아파트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정숙은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처음 한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들 부부는 정숙을 정성껏 모셨고 정숙도 손수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어머님,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우리 며느리 입맛에 맞아서. 정숙도 행복했습니다. 67년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두 번째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새벽에 소리 좀 줄여주세요. 은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습관이면 고치셔야죠. 여기는 신혼집이에요. 은지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하지만 40년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지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셋째 달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어머님, 이 반찬 냄새나요. 다 버려주세요. 은지가 냉장고 문을 열며 코를 찡긋했습니다. 어머, 어제 담근 건데. 아직 괜찮은데. 정숙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냄새난다고 했잖아요. 제 집이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은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집?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우리 집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제 집이라고 합니다. 민수야, 엄마가 담근 반찬을 버린대. 정숙이 아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니, 은지도 적응 중이에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민수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 편을 드는 것도 모자라 정숙을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정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석 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온 직후 은지가 정숙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해요. 은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은지야? 정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는 월세 50만 원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은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월세? 네. 어머님도 이해하시잖아요. 여기서 방 하나 쓰시고 전기가스수도 다 쓰시는데 공짜는 아니죠. 은지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관리비가 월 20만 원,
전기 가스비가 월 15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식비까지 생각하면 월 50만 원이 딱 적당해요. 정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월세를 내라니. 은지야, 이게 무슨 소리니? 이 집은 원래 엄마 집이었잖니. 어머님,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법적으로 민수 오빠 집이에요. 등기부등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은지가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이때 민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여보, 어머님께 월세 얘기했어요. 은지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정숙은 아들이 며느리를 말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 그것도 맞는 말이네. 민수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대출 이자 내야 하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요. 어머니가 조금만 부담해 주시면 우리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민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대출? 무슨 대출?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빚 없는 집이라고 했는데요. 어머니, 저희가 이 집을 담보로 20억 대출받았어요. 투자 때문에요. 민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20억? 내 집을 담보로?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집이에요. 은지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정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0억짜리 집을 넘겨준 지 석 달 만에 20억 빚을 지고 이제는 월세까지 내라고 합니다. 민수야, 정말 엄마한테 월세를 받으려는 거니?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얹혀 살 수는 없어요. 민수의 말이 정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아이들만 믿고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 바보였나? 75억을 그냥 넘겨준 게 잘못이었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아들 명의로 넘어간 상황에서 정숙은 월세를 내야 하는 세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 안에 40년간 쌓인 강인함이 이제 폭발하려 한다는 것을요. 월세 통보를 받은 지 3일 후였습니다. 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너무 계획적이야. 정숙은 40년간 사업을 하며 온갖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사기꾼의 냄새를 맡는 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딸 은혜가 몇 년 전에 사준 휴대폰이었습니다. 녹음기가 어디 있더라? 1시간 동안 끙끙대다가 드디어 녹음 기능을 찾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봐야겠어.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정숙은 일부러 산책을 갔다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조용히 녹음기를 켰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월세 낸대? 거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50만 원. 별로 많지도 않잖아. 어차피 어머니 연금이 월 150만 원이나 되는데.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현관에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좀 미안한데. 민수가 조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여보, 생각해봐. 어머니가 우리한테 준 건 맞지만 지금은 우리 거잖아. 그리고 평촌 아파트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은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평촌 아파트?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니요. 응, 거기가 학군이 좋잖아. 애들 교육 생각하면
빨리 옮겨야 해.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도 불편하고 친구들 부를 때마다 눈치 보이잖아. 은지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적당한 고시원이나 구해드리면 되지.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더 편하실 거야. 고시원? 정숙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응. 보증금 500만 원짜리면 충분해. 어머니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50억을 줬는데 고시원에 몇백만 원? 정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계단으로 내려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곳에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어.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정숙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간 사업을 하며 단련된 강인함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각오하자. 정숙은 작은 방으로 돌아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의 계획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5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아들한테 속은 것 같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75억 증여부터 월세 요구,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녹음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절세를 빙자해서 재산을 편취한 거예요. 사기라고요? 네. 처음부터 어르신을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증여받고 나서 쫓아내려 했으니까요. 변호사의 설명에 정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증여는 취소할 수 있어요.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정말요? 정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일이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드님을 고소해야 하거든요. 변호사의 말에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낳아 키운 아들인데 고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대로 두시면 어르신은 평생 그 집에서 월세를 내다가 결국 쫓겨나실 겁니다. 변호사의 말이 현실적이었습니다.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하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했었습니다. 여자 혼자 무슨 사업을 하냐고요.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해서 부동산까지 투자하며 75억을 모았습니다. 그때의 악착 같은 정신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야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나?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민수야. 엄마를 속이고 돈을 빼앗은 민수가 잘못한 거야. 새벽 4시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다음 날 오전 정숙은 다시 법률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고소하겠습니다. 정말 결심하신 거죠? 네. 40년 전에도 남편 없이 혼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재산을 되찾고 싶습니다. 정숙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고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사기죄와 증여 취소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죠. 그런데 어르신, 아드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상관없습니다. 이미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제가 키운 아들은 엄마를 속이고 고시원에 쫓아내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숙의 말에는 40년간의 배신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옛날 가게가 있던 명동을 지나갔습니다. 40년 전 시작했던 작은 옷가게 자리가 보였습니다. 지금은 화장품 가게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정겨웠습니다. 언니, 정숙 언니 아니야? 갑자기 누군가 정숙을 불렀습니다. 어머, 미선 언니. 40년 지기 친구 미선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아들이랑 잘 살고 있어? 미선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언니 사실은 정숙은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런 불효자식들이 다 있나? 정수가 당연히 고소해야지. 그런 놈들한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미선이 분개했습니다. 맞아요, 언니. 이제 결심했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정숙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작은 방에서 마지막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67세이고 40년간 사업을 해왔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75억 원을 아들에게 속아서 넘겨줬지만 이제 되찾겠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40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처럼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전쟁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 오전 10시였습니다. 박정숙 대 박민수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낭낭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입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40년간 사업을 하며 단련된 당당함이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반대편에는 민수와 은지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먼저 진술하십시오. 정숙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절세를 빙자한 악질적인 재산 편취 사건입니다. 피고 박민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며 어머니를 속여 75억 원의 재산을 편취한 후 월세를 요구하며 고시원으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고들이 처음부터 원고를 쫓아낼 계획을 세워뒀다는 점입니다.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정숙의 변호사가 녹음기를 법정 음향시설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충격적인 대화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촌으로 가야지. 학군 좋잖아.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도 불편하고 친구들 부를 때마다 눈치 보이고. 은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중에 고시원이나 구해드리면 되지. 보증금 500만 원짜리면 충분해. 이 부분에서 방청객들 사이에서 분노의 한숨이 터졌습니다. 민수와 은지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재생되는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님, 반박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녹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재판장님, 가족 간의 사소한 오해가. 사소한 오해라고 하십니까? 75억 원의 재산을 편취하고 월세를 요구하고
고시원으로 내쫓으려 한 것이 사소한 오해입니까? 판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피고 박민수, 직접 해명해 보십시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고시원에 보내려 했다는 말입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정숙이 증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저는 40년간 사업을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돈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행복하라고, 잘 살라고.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고시원에 쫓아내려 했습니다. 50억 집을 줬는데 500만 원 고시원이라니. 정숙의 말에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40년간의 사랑을 짓밟힌 게 너무 아픕니다. 정숙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언제 너한테 짐이 된다고 했니? 엄마가 언제 고시원에 가겠다고 했니? 정숙의 말에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민수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도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니?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피고 박민수는 절세를 빙자하여 모친의 재산을 편취했으며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증여계약을 무효로 하며 모든 재산을 원고 박정숙에게 반환하라 판결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하라 명령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지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와 은지는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정숙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어르신이 용기를 내신 덕분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절세를 빙자한 재산 편취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하지만 정숙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2달 후 정숙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정숙아, 정말 잘했어. 친구 미선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니,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정숙의 얼굴에는 40년간 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재산을 되찾은 정숙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예전처럼 살기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시작해 볼까 해요. 정숙이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 나도 함께 할게. 일주일 후 정숙은 서울 강남구 독거노인 지원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반찬 맛있으셨나요? 정숙이 85세 할머니에게 반찬을 배달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이고, 정숙 씨. 정말 고마워요. 집에서 해먹는 맛이더라고. 다행이네요. 다음 주에도 또 올게요. 정숙은 단순히 음식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독거노인들의 안부도 함께 살폈습니다. 때로는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고 때로는 병원 동행도 해드렸습니다. 정숙 씨, 정말 대단해요. 봉사도 하시고. 센터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정숙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묻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정숙의 봉사활동은 지역신문에 소개됐습니다. 75억 되찾은 67세 할머니, 독거노인 위에 봉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숙 씨,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센터 직원이 알려줬습니다. 인터뷰요? 네. 많은 분들이 정숙 씨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대요. 정숙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동안은 조용히 살고 싶었으니까요. 괜찮을까요? 해봐. 내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을 사람들이 많을 거야. 미선이 격려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은 지역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정숙 씨, 정말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사업을 시작할 때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물론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으니까요.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정말 행복합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위해 일하니까 매일이 즐겁습니다. 독거노인 분들이 제가 해드린 음식 드시고 건강해지시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정숙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 함께 봉사하고 싶다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정숙아, 이제 정말 유명인이 됐네.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1년 후 정숙의 봉사활동은 더욱 확장됐습니다.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초구, 송파구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20명의 봉사자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정숙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함께할 수 있어서요. 60대 여성 봉사자가 정숙에게 인사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상황이었는데 정숙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언니.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정숙은 봉사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한강이 보이는 거실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새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됐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진짜 가족 같은 봉사자들, 고마워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았다. 정숙은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간혹 아들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살아가는 거야. 민수도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고 있을 거고, 나도 내가 선택한 길을 가고 있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문을 열자 딸 은혜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깜짝 방문. 어머, 은혜야. 정숙은 딸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정숙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오빠 이야기 안 궁금하세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궁금하긴 하지. 하지만 엄마가 먼저 연락할 생각은 없어. 오빠가 결혼했대요. 은지랑 이혼하고 다른 사람이랑. 정숙은 잠시 놀랐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오빠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겠지.
엄마, 오빠가 정말 후회한대요. 그래도 엄마한테 연락할 용기가 없대요. 정숙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야, 엄마는 오빠를 용서했어.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오빠도 알 거야. 은혜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걱정도 불안도 없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습관적으로 일어난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떠오르는 해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얹혀 사는 어머니가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정숙은 새로운 하루를 맞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도 정숙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을 정성껏 준비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67세 박정숙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외로운 어르신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